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개보수 페이지 66페이지. 자,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물론 계산 문제도 이론을 좀 잘 알고 있어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쭉 나오는데 우리 계산 문제 이거는 곱하기만 잘하면 돼요.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요. 곱하기. 계산기도 뭐 할 필요도 없다. 계산기도. 그렇죠? 예. 우리 개론에서 개론에 보면은 막 계산 문제 있잖아. 그죠? 예. 그건 계산기 좀 두드리고 해야 되는데 개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해? 그거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이건 다 풀고 난 다음에 계산 문제를 푸셔야 돼. 개론에서는. 보통 순서가 그래요. 근데 막 풀고 싶어. 시험지 풀다 보면. 풀고 싶은데, 풀다 보면 또 생각보다 잘 안 풀려, 막. 그래가지고 5분 동안 막 풀어. 5분, 6분. 풀었는데, 보기에 자기가 나온 답이 보기에 없어. 끝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거기서 끝난 거야. 있으면 차라리 그냥 맞든 틀리든 있으면 찍고 넘어갈 텐데. 자기가 나온 답이 보기에 없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어지니까 아예 풀지 말고 민법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 연습을 모의고사 때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 곱하기만. 네. 그래서 계산 문제만 숫자가 나왔네 그러면서 막 제끼지 마세요. 자, 66페이지에 이제 중개 보수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적어 볼게요. 바로 중개 보수 등 해가지고 중개 보수가 있고 여기 보면 중개 보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이 있는데 이 등은 이제 실비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실비라고 하면 이제 실제 드는 비용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실제 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게. 자, 이제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라 그래요.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를 중개보수라고 하고 중개 말고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아까 금지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예요. 그죠? 초과해서 받았을 때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금지행위 한 거고 중개보수 말고 다른 업무 해주고 받는 보수는 초과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지. 되겠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보수 청구권이란 말이 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그 말이에요. 청구권의 발생. 청구권의 발생, 달라고 행사하는 게 아니고 청구권 자체의 발생은 언제 발생하느냐? 중개계약 체결 시 바로 발생이 돼요. 그럼 중개계약 체결 시라는 말은 어떤 시점이에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봤죠? 그럼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순간 바로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그때 바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이 돼. 이렇게 막 문서로 작성 안 해놔도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보수 청구권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언제 그 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느냐 이 말이죠. 언제 행사합니까? 행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하는 거예요. 계약이 중개가 완성이 되면 행사하는 거지. 되겠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개업이 잘못해 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못 받아요. 개업이 잘못했잖아. 근데 의뢰인 간의 잘못으로 인해 의뢰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개업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중개보수 기준. 자, 중개보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기준. 중개보수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정하는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수 기준 정할 때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단 중개보수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아니냐 이게 따라 구분하죠. 자, 주택이다 그러면 첫 번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주택을 중개했을 때 중개보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각 시도조례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조례로 따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시도조례를 확인해야 돼요. 시도조례 일단 되겠습니까? 주택은 시도조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가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 그러니까 주택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까?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가 있죠. 중개사무소는 여기에 남구에 있는데, 부산 남구에 있는데 주택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거 여러분 중개할 수 있습니까? 멀어서 못 갑니까? 업무 이제 지역은 안 했는데 업무 지역에 일단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하고 이제 개인 중에서 이제 공인중개사계 여러분들은 전국 어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주택 중개할 수 있어. 근데 난 사무소는 어디 있다고? 울산 남구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르네. 그러면 그때의 주택은 뭘 기준으로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일단은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에 따라 보는데 어디 소재지냐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 보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 주택이 해운대구에 있고 사무소가 남구에 있다고요. 그럼 뭘 봐야 되겠어? 뭐? 남구 시도조례라잖아요. 시도조례. 뭘 봐야 되겠어? 울산시 조례 봐야지. 보수 제대로 못 받겠네 이래가지고. 그렇죠? 자, 시도조례를 봐라 이면 울산시 조례를 봐야 돼요. 맞습니까? 다른 경우에 부산시 조례 아니라고. 만약에 부산시 조례를 봤어. 그런데 법정 한도가 초과된 거예요. 부산시가 더 많아, 더 이제 요율이 높아. 그러면 초과해서 받은 거예요. 나 잘못 봤는데 안 된다고. 법률상에 착오로 보지 않아요. 그죠? 예, 법률상에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내가 잘못 해석했잖아요. 내가 잘못 봤죠? 내가 잘못 봤는데 그런 거 안 통한다고요. 초과 수수한 거라고.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부산시 걸 봤는데 더 낮아. 그러면 더 적게 받는 거죠? 그건 관계없어요. 적게 받았으니까. 하여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자, 분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하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를 봐야 돼요. 되겠습니까? 주된성, 거의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이 보수만큼은 주택에 관한 보수만큼은 분사무소 소재지로 봐야 돼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분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으면 부산시 조례 봐야 된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주택이 아닌 거 나와야 되겠죠?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주택 왜라 그래요? 주택 아니다. 그러면 뭘 봐야 하니까 국토교통구령이에요. 주택이 아니면 국토교통구령. 자,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기억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구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다. 주택이니까 일단 시도조례를 봐야 돼요. 주택은 시도조례를 봐야 돼요. 주택이 아니면 국토교통구령을 봅니다. 기준이. 자, 근데 세 번째. 주상 복합건물, 복합건물이라면 주택이랑 상가가 같이 돼 있는 거죠.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하니까 주택의 면적을 따져요. 그 주상 복합에 보면 주택하고 상가가 있잖아, 그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본다고요? 이걸 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적용한다 이 말이지. 주택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적용시켜야 돼요?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면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봐야 되지. 왜? 이상이니까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이 포함되잖아요. 주택 외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다.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주택 외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라고. 뭘로 봐야 돼? 주택 외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면 주택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주택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지문 나온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다.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네? 그럼 이건 잘 모르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다. 그럼 뭘로 봐야 돼? 주택이잖아요. 2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2가 큽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것까지 모르겠다네요. 알아서 하세요. 자, 하여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뭘로 봐야 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택 외가 3분의 1이라고. 그럼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봐야지. 주택 외가 3분의 1이면 주택이 3분의 2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알아서 하세요. 일단 그 정도.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지 요율이 틀리다니까. 기준이 틀리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이거 판단 잘 하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한도까지는. 쉽게 말하면 한도는 요율을 해요. 요율. 한도는 요율을 얘기해요. 요율. 자, 마찬가지겠네.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해가지고 주택이다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일방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방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쌍방한테 받으려면 곱하기 2 해야 됩니까?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2 하는 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일방 범위가 요율이 일방 범위라고. 일방 범위의 요율이라고. 그러면 쌍방한테 받으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 2를 안 해서 틀린 사람이 있어.
왜? 곱하기 안 하고 그냥 나온 값이 보기에 있거든. 보기에 있으니까 반갑다고 막 체크하고 오는 거예요. 아, 나왔다 그러면서 막. 근데 문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최대 금액. 이게 적어놨으니까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곱하기 2 안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 뭐 그거 100만 원 맞지? 그러면서 100만 원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절대 매겨보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지 말고 매겨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 칠 때. 언니도 잘 모르고 다 틀렸어. 언니도 다 틀렸으니까 말하지 마. 그래서 쉬는 시간에 공인중개사 그 중개사법하고 공법 치고 나서 남은 쉬는 시간 있죠. 한 30분 쉴 거예요. 그때 공시세법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그것도 공부해. 비교하지 마. 뭐 알아보려고 하지 마. 이미 끝났어. 다 제출했기 때문에 끝났어. 그래서 그 공시세법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곱하기를 2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안 해. 그거를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틀려요. 그게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답이 나왔죠? 그럼 이게 일방이냐 쌍방이냐 이걸 잘 보세요. 마지막에 쌍방이면은 곱하기 2 해야 되고 일방으로도 받는 거면 곱하기 2를 또 하면 안 돼. 또 곱하기 2 하면 안 돼. 또 무조건 곱하기 2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매매 교환. 매매하고 교환은요. 자, 최소 1천분의 자, 65개 3, 4, 65, 3, 4, 5, 6. 그러니까 최소 1천분의 3입니까? 65개 3, 4, 5, 6. 최소 3인가? 65개 3, 4, 5, 6. 54, 5개. 요일이 나와 있나? 예. 65국에 4, 5, 6, 7이네. 4죠, 그죠? 최소 1천분의 4. 그러니까 최소 거기 오면은 국토교통부량이 거기 나와 있는데, 자, 조금 이제 금액에 따라서 막 나눠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1천분의 9 이내였는데, 하나밖에 없었는데, 금액에 따라서 최소 1천분의 4. 그 다음에 최대가 1천분의 7이죠. 최대가 65국에 4, 5, 6, 7이죠. 4, 5, 6, 7이죠. 1천분의 7이네. 그러니까 최소 1천분의 4, 그 다음에 최대 1천분의 7. 그러니까 1천분의 7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한 6가지로 구분해 놨단 말이지. 5천만 원 미만부터 해가지고 제일 큰 게 이제 15억 이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방금 전화번호 외우듯이 이제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본사 할 때 전화번호 외우듯이 이렇게 좀 외워주면 돼. 올해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이게. 개정이 됐는데 안 나왔거든. 하여튼 1천분의 4, 1천분의 7 이렇게 보시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등. 임대차 등은 이게 최소 1천분의 3이죠. 1천분의 3. 3, 4, 5, 6이죠. 그 다음에 최대가 1천분의 6입니까? 예, 1천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워줍니다. 자, 그래서 1천분의 7, 1천분의 6. 그래서 거래에 따라서 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외를 한번 보세요. 주택 외. 두 번째가 이제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피스텔인데 어떤 오피스텔이냐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떤 오피스텔이냐니까 첫 번째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포함되죠?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두 번째 상하수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요.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하고 목욕 시설 이런 거 갖춘 오피스텔. 자, 그래서 이 숫자 빼고 요거는 다 줍니다. 문제에서 보면 보통 문제 단서로서 이런 거 줍니다. 근데 알아두는 게 좋지. 그럼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억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면 85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요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 일방의 범위가 첫 번째 매매 교환. 자,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냐 하니까 얘는 1천분의 5입니다. 5, 얘가 1천분의 5이네. 상환율이 1천분의 5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대차 등이 얼마냐니까 1천분의 4. 요거는 이제 이론으로 물어보고 요율도 안 줍니다. 요율을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나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매매다 그러면 1천분의 5, 임대차 등이다 그러면 1천분의 4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거를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요율 안 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이 두 개를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오피스텔 말고 나머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주택 말고 나머지 상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 외, 공장 같은 거는 그 외라 그래. 그 외는 뭐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0입니다.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율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요율.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한번 보세요. 66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보수 청구권 있죠? 자, 중개보수 청구권, 거기에 보시면은 양가로 1번입니다. 발생 시기가 있죠? 의뢰인과 기업 간의 중개, 의뢰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이게 이제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양가로 2번을 한번 볼 건데, 지급 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물어봅니다. 우리가 중개보수를 한번 지급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보수를 보통 우리가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소장님한테, 기업한테? 보통 언제 줍니까? 언제 중개보수 줬어요? 보통 잔금 칠 때 줬죠. 잔금 칠 때 줬습니까? 아닙니까? 미리 줬습니까? 미리 절대 안 줘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특히 미리 안 주잖아, 그죠? 보통 잔금 칠 때 줍니다. 근데 우리 원칙은 잔금 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잔금 칠 때가 아니고 원칙이 뭐냐 하니까 약정이에요. 약정 동그라미 해보세요. 약정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약정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정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원칙은 약정이지. 근데 예외적으로 약정이 없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잔금 칠 때거든. 잔금 칠 때인데 그 잔금 친데 우리 시험에 잔금 친 날 이렇게 안 나와. 뭐라 나오냐니까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이렇게 나와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그러니까 원칙은 약정이고 예외가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이에요.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 이제 언제 소멸되느냐 하니까 기업의 고의 과실 나왔잖아요. 기업의 고의 과실로 의뢰인과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멸한다. 중개보수 계산은 곱하기만 잘하면 되겠네, 그죠? 거래금액에다가 요율만 곱하기 하면 돼. 자, 거래금액에다가 요율만 곱하기 하면 되고, 그다음 밑으로 쭉 거래금액 산정은 넘어가서 요율을 산정이 쭉 나오는데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 주택 외라 구분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주택이다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리고 일방의 범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쭉 나와 있죠. 요게 국토교통부 0입니까? 시도조례입니까? 얘가.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 0에 따라서 시도조례를 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국토교통부 0이에요? 시도조례예요? 얘는 국토교통부 0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0 이 범위 안에서 각 시도조례를 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럼 각 시도조례는 외울 필요가 없어. 요율을 딱 줍니다. 문제에서. 외울 필요 없다니까. 근데 국토교통부 0 이거는 좀 외워놔셔야 돼.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4에서 7 뭐 이렇게 이 정도 일단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택이
주택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택 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라고 돼 있잖아. 이게 국토교통부령이겠죠. 그 협의 결정하는데 다만 돼 있잖아. 이 다만이 뭐냐 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밑에 그 종문 밑에 밑줄 꺼볼게요. 종문 밑에 기읍.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졌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에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매매 교환은 얼마라고요? 1천분의 5, 0.5%, 1천분의 5 이내. 그 밑에 임대차 등은요? 1천분의 4.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적용시켜야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다음 71페이지. 정보망. 자, 여기에 실어놨네, 정보망을. 원래 정보망 파트가 원래 전속중개계약 다음에 딱 들어가는 게 맞는데 24조로서 여기에 실어놔요.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간, 그 말을 개업상호간이라고 해요. 개업상호간. 자, 첫 번째가 정보공개, 그다음에 유통촉진, 그다음에 거래 질서 확립.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 할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망 설치 운영할자 지정권자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을 해줬으니까 취소도 누가 하겠어요? 국장관이 할 수 있는 거지. 준 사람만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개업상호간 이러면 이 정보망에는 개업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업상호간이에요. 그러면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개업하고 의뢰인간 하면 틀렸어요. 그거 의뢰인 상호간 하면 틀린 거라고. 이건 안 바꾸죠. 자, 그래서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사람 이름 있어요. 이름 뭐라 부르냐니까 거래 정보 사업자 이래 불러요. 거래 정보 사업자 이래 부릅니다. 거정사, 줄여서 거정사라고 해요. 거정사. 정보망 운영 설치 운영할 자 거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주제가 총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지정 요건. 그러니까 지정받기 위해서 미리 이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뭐가 돼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된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 그죠? 부가통신사업자. 자, 그래서 전기통신사업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두 번째,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가입 이용 누구의 수?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의 수 확보해야 돼요. 여기서 개업의 수를 확보하는 거지 공인중개사 수를 확보하는 게 아니에요.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명을 확보해야 되는가 하니까 500명 이상.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소장님 500명 이상. 두 번째, 이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 특광도, 특도.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몇 명? 30명 이상이에요. 확보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망이니까는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해요. 컴퓨터 전문가를 누가 뭐라 부르냐면 정보처리 기사라고 해요. 1명 이상이 필요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하지. 부동산 전문가를 여기서 공인중개사라고 해.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한 명 이상 필요하다. 그다음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컴퓨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국장이 정한 성능, 용량 갖춘 컴퓨터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설치, 지정 요건이에요. 지정받기 위해서 미리 갖춰야 될 요건. 그래서 5가지. 이런 숫자 같은 거 다 물어봅니다.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30명. 기사,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자, 이 요건은 외워놔야 돼요. 이 요건은 알고 있으면 지정 절차에서 바로 서류, 그러니까 갖춰야 될, 첨부해야 될 서류가 바로 나와요. 첨부가. 그래서 지정 절차까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절차는 잘 안 보는데 지정 절차. 지정 절차가 일단은 지정을 받고 싶다. 지정 받으려는 자. 첫 번째, 지정 신청을 하죠. 누구한테 지정 신청하러 갑니까? 국장이 지정권자라며. 국장한테 가야 되지. 국장이 지정권자라며. 국장한테 가야 되겠죠? 국장한테 지정 신청하러 갑니다. 지정 신청서에다가 기본적으로 저기에 있는 서류가 오는 거예요.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서류. 저기 있죠?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서류. 그 다음에 가입비용 신청서 500부. 500명 확보하러 있잖아. 가입비용 신청서가 있겠죠? 500부. 그리고 개업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등록증 사본 500부.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여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주된 컴퓨터 성능 용량 확인 서류. 요거는 이 첨부 서류는 이 요건만 외우면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따로 할 게 없어. 자, 그래가지고 지정 신청을 했다. 적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두 번째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지정 대장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 기재하고 지정서 교부한다. 그런 다음에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 받았죠. 그러면 거정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매월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받아야 돼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되고 절차.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차, 요건, 절차를 같이 기억합니다. 그럼 당연히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망에다가 정보 공개할 때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무가 3가지가 발생이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정보를 공개할 때 2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 이게 이제 개업의 의무, 이게 이제 세 번째가 거정사 의무.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개업의 의무. 개업의 의무도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에 5번째가 뭐냐 하니까 지정 취소. 이 지정 취소 요거는 지정 취소는 상대적 취소. 취소를 할 수 있다. 여기 5가지가 있어요. 얘가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 취소 사유.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는지. 요거 암기법이 있겠죠?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보망에 대해서 5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이런 다 의무기 때문에 요거 위반하면 다 제재가 있어요. 위반하면 정보 공개할 때. 일단은 요건하고 지정 절차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71페이지 정보망. 자, 정보망 다시 한 번 더. 정보망. 바로 밑에 내려가 볼게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지정권자 나왔죠. 누가 지정권자입니까? 국장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죠? 개업상호간. 개업상호간. 그 밑에 줄에 정보공개 유통촉진 거래질서 확립. 그 밑에 줄에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 예, 거정사라고 하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자, 지정 요건이 쭉 나오네. 자, 첫 번째 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뭐가 돼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보니까 기업. 국장이 정한 성능, 용량 갖춘 컴퓨터가 먼저 나왔네, 그죠? 니은,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확보. 디귿,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리을, 가입비용 신청한 누구의 수? 개업의 수입니다. 개업의 수. 자, 전국적으로 몇 명? 500명 이상. 요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 특광도, 특도에서 각각 몇 명이에요? 30명 이상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지정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밑줄 거 볼게요. 지정 받으려는 자 나왔습니다.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다가 위에서 했던 첨부 서류 있죠. 이 첨부 서류를 갖춰 가지고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국장한테 지정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넘겨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정서 교부 나오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그렇죠.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줄. 지정서 교부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운영과 정보 공개 나와 있는데 운영 규정. 그 다음에 지정을 받았죠. 그러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운영 규정 제정 승인 나오는데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 국장의 승인이겠네, 그죠? 3개월 이내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국장 승인. 그리고 밑에 그 옆에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들은 의무랑 제일 밑에 지정 취소가 나오죠. 5가지의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협회네, 그지? 73페이지 협회, 협회부터는 또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